자연 속에서 대부분의 동물들은 마음껏 먹고 살이 찔 여유를 누리기 어렵습니다. 생존과 죽음 사이의 경계, 굶주림과 다른 포식자에게 잡아먹히는 위험 사이의 간격은 아주 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게으르게 지내면서 배부르게 먹는 생활은 대부분의 야생동물에게 선택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보호를 받는 환경, 즉 사육 환경에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어떤 동물들은 인간의 식습관을 따라하듯 점점 더 많이 먹게 되고 그 결과 놀라울 정도로 살이 찌기도 합니다. 무려 18kg 가까이 나가는 고양이부터 전설적인 팝그룹 이름을 가진 비만한 개들까지.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세상에서 가장 몸집이 큰 동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5위, 고양이. 가필드라는 이름의 이 고양이는 무려 17kg에 달합니다. 믿기 어려운 수치죠. 하지만 이 통통한 고양이를 직접 보면 그 몸집이 얼마나 큰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눈치채셨겠지만 이 고양이는 라자냐를 좋아하는 유명한 만화 캐릭터 가필드의 이름을 따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이름에 걸맞게 계속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다 보니 걷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 롱아일랜드에 있는 한 동물보호센터 직원들이 직접 이 고양이를 들어 옮겨야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직원들 허리에도 꽤 부담이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가필드의 원래 주인은 사망했고 이후 이 고양이는 동물보호센터로 보내졌습니다. 그곳의 전문가들은 가필드를 위해 특별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목표는 약 9kg에 달하는 불필요한 지방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직원들은 가필드의 활동량을 늘리기 위해 다리 운동을 직접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가필드가 너무 많이 먹었던 음식의 칼로리를 조금이라도 태울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가필드의 몸무게는 보통 고양이의 약 3배에 달합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고양이라는 기록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최근 소식에 따르면 보호센터는 가필드를 입양할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음 주인은 피자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거대한 고양이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런 장면도 있습니다. 어떤 사자를 보면 정말 놀라게 됩니다. 이 사자는 마치 수년 동안 영양가 높은 영양을 너무 많이 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정글의 왕이라 불리는 사자가 마치 연회장에서만 시간을 보내는 왕처럼 살이 찐 모습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과 달리 사자 무리에서는 암컷이 주로 사냥을 담당합니다. 수컷은 대부분 영역을 지키며 쉬는 시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집이 큰 사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마 이 사자의 짝은 정말 뛰어난 사냥꾼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 말입니다. 14위, 개. 미국 미네소타주 덜루스라는 도시에는 조 톰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잉글리시 마스티프 3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이 3마리의 몸무게를 모두 합치면 무려 285kg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개는 혼자서만 약 113kg에 달합니다. 거의 작은 매머드처럼 보일 정도의 크기입니다. 사실상 일반적인 개라기보다는 작은 곰에 더 가까운 느낌이죠. 이 3마리의 개에게는 재미있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1960년대 전설적인 팝그룹 비틀즈의 멤버 이름을 따서 지은 것입니다. 이름은 폴 링고 그리고 가장 몸집이 큰 해리슨입니다. 이 거대한 개들의 아침 식단도 상당히 독특합니다. 스크램블 에그, 베이컨, 블루베리, 그리고 베이컨 기름까지 섞은 아주 기름진 식사입니다. 개들은 이 음식을 정말 좋아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 좋아한다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이들이 사는 미네소타 주변에는 넓은 공간이 많기 때문에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먹은 식사를 어느 정도 소모할 기회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달리기라는 것이 정말 달리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실제로는 천천히 몸을 흔들며 걸어다니는 모습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거대한 마스티프들은 번식용 개로도 상당히 인기가 많습니다. 이 개들의 교배 서비스 비용은 한 번에 약 $3,00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비틀즈 같은 개들은 주인에게 큰 자랑거리이자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것은 이 개들이 정말 슈퍼스타처럼 대접받으며 먹고 산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혹시 이 개들의 이름을 비틀즈 대신 땅콩버터와 젤리를 좋아했던 엘비스 프레슬리의 이름으로 지었더라면 더 어울리지 않았을까요? 13위, 다람쥐. 자연 세계에는 수많은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어딘가에 끼어버리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위험 중 하나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북부 날다람쥐 한 마리가 새 먹이통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이 다람쥐에게 완전히 꿈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맛있는 견과류가 가득 들어있는 상자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다람쥐에게는 그 꿈같은 상황이 곧 악몽으로 바뀌었습니다. 견과류를 너무 좋아했던 이 작은 설치류는
눈앞에 있는 음식을 참지 못하고 계속 먹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너무 많이 먹어버린 나머지 몸이 심하게 살이 찌게 되었고 처음 들어왔던 작은 구멍을 통해 다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먹이기통의 주인이 이를 확인하러 왔을 때 그는 정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다람쥐가 먹이통 안에 등을 대고 누워 있었고 배는 마치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거대한 캐릭터 잡아 더 허처럼 불룩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 다람쥐는 너무 배가 부른 상태라서 주인이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우려고 해도 거의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만찬을 일주일 동안 매일 먹은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탐욕스러운 작은 다람쥐는 새 먹이통 속에서 완전히 배불러 누워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12위, 오랑우탄. 보르네오 출신의 오랑우탄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름은 오신입니다. 이 오랑우탄은 영국 도시세에 있는 몽키월드 유인원 구조센터에 도착했을 때 무려 100kg의 몸무게를 기록하며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오랑우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당시 오신의 나이는 14살이었습니다. 영국으로 오기 전 오신은 남아프리카에서 사람의 반려동물처럼 길러지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먹은 음식이었습니다. 사탕, 케이크, 그리고 각종 가공식품 같은 인간의 간식 위주로 먹으며 지냈던 것입니다. 오랑우탄은 현재 심각한 멸종위기종이며 인간과 DNA의 약 97%를 공유합니다. 그래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비만과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심각한 건강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같은 질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몽키월드는 유럽에서 오랑우탄 구조를 전문으로 하는 거의 유일한 센터입니다. 다행히 이곳의 직원들은 오신의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식단과 운동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신은 과일과 채소 중심의 건강한 식단을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보호센터에 온 뒤 몇 달 만에 약 23kg의 체중을 감량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센터의 목표는 오신이 추가로 약 20kg 정도 더 감량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야 앞으로 더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위, 고슴도치. 이번에는 다시 영국 이야기입니다. 스코틀랜드 에버딘셔에 있는 한 고슴도치 구조센터에서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고슴도치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한 시민이 데려온 동물로 전문적인 치료와 엄격한 식단 관리를 받기 위해 보호센터에 맡겨졌습니다. 이 고슴도치의 이름은 아버클입니다. 이 이름은 무성영화 시대의 배우였던 패티 아버클을 기념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아버클의 몸무게는 무려 2.3kg이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고슴도치 평균 체중의 약 4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치입니다. 이 고슴도치를 구조센터로 데려온 사람은 아버클이 거의 걷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고슴도치가 위험할 때 스스로 몸을 둥글게 말아 방어하는 행동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몸집이 너무 커진 탓에 포식자에게도 훨씬 취약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구조센터 직원들은 즉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기름진 게사료와 간식을 먹이던 기존 식단을 중단하고 대신 스스로 먹이를 찾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더 많이 움직이게 되고 칼로리도 소모하게 됩니다. 물론 아버클은 이 새로운 생활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 듯 약간 성격이 까칠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체중으로 돌아가게 되면 아버클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아마도 식사에 대해 조금 더 절제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10위, 토끼. 세상에서 가장 큰 토끼의 몸무게는 무려 22.7kg입니다. 길이는 약 1.37m에 달합니다. 당연히 이 토끼는 당근 먹기의 세계 챔피언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이 거대한 토끼의 이름은 다리우스입니다. 영국 브롬스 그로브에 살고 있는 토끼로 주인이 이 토끼를 먹이고 키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1년에 약 7,000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다리우스가 1년에 먹는 양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사과 약 700개, 당근 약 2,000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건초까지 포함됩니다. 다리우스는 공식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토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기록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왜냐하면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바로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토끼의 이름은 제프입니다. 제프 역시 이미 아버지와 비슷한 거대한 크기에 가까워지고 있고 아직 더 성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세계에서 가장 큰 토끼 자리를 놓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토끼는 몸집이 너무 커서 이동할 때도 특별한 우리를 사용해야 합니다. 심지어 그 우리는 독일 셰퍼드 같은 대형견을 위한 크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혹시 경비 토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몸집은 엄청나게 크지만 성격은 다른 토끼들처럼 여전히 귀엽고 온순하기 때문입니다. 9위, 금붕어.
만약 세계에서 가장 큰 금붕어를 키우고 싶다면 아주 큰 어항과 함께 꽤 넉넉한 돈도 필요할 것입니다. 로키라는 이름의 금붕어가 있습니다. 이 금붕어는 레드 오란다라는 종류로 길이는 약 15cm, 몸무게는 약 1.2kg입니다. 이는 거의 설탕 한 봉지와 비슷한 무게입니다. 로키는 암컷 금붕어인데 단순히 크기만 큰 것이 아니라 매우 희귀하고 가치 있는 개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국에 있는 이 금붕어의 주인은 로키에게 약 4,500파운드, 즉 약 5,500달러의 가격을 매겨놓았습니다. 이 특별한 금붕어 품종은 원래 중국과 일본에서 시작된 종으로 수집가들 사이에서 매우 인기가 높습니다. 그리고 로키처럼 몸집이 유난히 큰 개체라면 그 가치가 더 높아집니다. 금붕어는 약 1000년 전 중국에서 처음으로 가축화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품종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란다 금붕어는 긴 지느러미와 머리 위에 둥글게 솟은 혹 같은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런 특징에 화려한 색깔까지 더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금붕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금붕어라면 어쩌면 여러분의 음식 보관함에도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니까요. 8위, 원숭이. 여기 바나나를 먹는 작은 거미 원숭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먹는 모습은 마치 성체 고릴라처럼 보입니다. 미국 테네시주 이스트리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4살짜리 소년이 집 마당에서 놀다가 이상한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미 원숭이 한 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원숭이가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살이 찐 거미 원숭이가 마치 강아지처럼 행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소년의 부모는 곧바로 동물관리당국에 연락했습니다. 현장에 온 직원들도 이런 원숭이는 처음 본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 원숭이는 스스로 2발로 걸어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몸집이 너무 커서 세계에서 가장 뚱뚱한 원숭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동물구조센터에서는 이 원숭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바로 이 원숭이의 주인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원숭이의 이름은 클라이드였고 무려 25년 동안 그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식단이었습니다. 클라이드는 주로 작은 케이크와 피자 같은 음식을 먹으며 살아왔습니다. 결국 클라이드는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주인 역시 이 원숭이가 어떻게 우리에서 탈출해 그렇게 멀리까지 뒤뚱거리며 걸어갔는지 궁금해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제는 조금 더 건강한 식단을 시작하게 되기를 기대해봐야겠죠. 7위, 너구리. 너구리는 원래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쓰레기통 속 음식까지도 마다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런데 밴디트라는 별명을 가진 한 너구리는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먹보였습니다. 이 너구리는 결국 세상에서 가장 뚱뚱한 너구리로 알려지게 됩니다. 밴디트의 인생은 마치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너구리는 태어날 때부터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질환 때문에 체중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체질이었던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는 어미에게 버려졌고 이후 한 개에게 발견되어 그 개의 새끼들 사이에서 함께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 후 펜실베이니아 팔머스톤에 사는 한 여성이 밴디트를 입양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밴디트에게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함께 먹였습니다. 칩, 프루트 루프스 시리얼, 치즈볼, 감자튀김 같은 음식들이었습니다. 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겠죠. 밴디트는 엄청난 체중에 도달하게 되었고 결국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너구리로 기네스북에 기록됩니다. 그 체중은 무려 32kg이었습니다. 이후 밴디트는 미국과 영국의 여러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라디오에도 출연하며 유명해졌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좋아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빨대를 사용해 아이스크림 음료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밴디트의 삶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0살이 되었을 때 체중은 34kg까지 늘어났고 결국 체중과 관련된 건강 문제 때문에 안락사를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는 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6위, 닭. 혹시 애니메이션 패밀리 가이를 본 적 있으신가요? 봤다면 주인공 피터 그리핀이 거대한 닭과 싸우는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저렇게 큰 닭이 실제로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실제로 그런 닭이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브라마 닭입니다. 이 거대한 닭은 최대 약 5kg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유명한 캐릭터 빅버드와 가장 무거운 닭자리를 놓고 경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브라마 닭은 원래 고기를 얻기 위해 사육되던 품종입니다. 이 닭은 19세기에 미국에서 개발된 품종으로 중국에서 유래한 닭 품종의 후손입니다. 1930년대까지 브라마 닭은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육되는 유경닭 품종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자리를 다른 품종들에게 내주었지만 크기만큼은 여전히 최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기록된 가장 큰 브라마 닭은 유럽 노보라는 지역에서 발견된 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닭은 닭을 사랑하는 한 사육가가 키우고 있으며 몸무게는 약 7.5kg에 달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닭과 싸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닭의 주인에 따르면 이 거대한 닭은 매우 행복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온순한 성격이라고 합니다. 이 닭은 2마리의 암탉과 함께 살며 좋은 환경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거대한 수탉은 식탁 위에 올라갈 운명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 마리만으로도 동네 절반 사람들을 먹일 만큼의 고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5위. 조랑말. 영국 버킹엄셔의 한 들판에서 데이브라는 이름의 조랑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조랑말을 처음 발견한 사람은 야생마 보호기관에서 일하는 한 조사관이었습니다. 그 조사관은 데이브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이 본 조랑말 중 가장 뚱뚱한 개체였다고 말입니다. 당시 데이브는 겨우 5살이었지만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발굽에 염증이 생긴 상태였습니다. 통증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기도 어려웠습니다. 데이브는 넓은 방목지에 혼자 남겨진 채 지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곳에 먹을 풀이 너무 많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데이브는 하루 종일 풀을 먹으며 지냈고 결국 위험할 정도로 살이 찌게 되었습니다. 구조팀은 데이브의 주인을 찾기 위해 여러 시도를 했지만 결국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이브는 영국의 동물보호단체인 RSPCA에 의해 구조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데이브의 체중을 줄이기 위한 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브는 몸집이 너무 커서 맞는 굴레를 찾는 것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고 운동을 시키는 과정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과 인내, 그리고 엄격한 식단 관리와 꾸준한 운동 덕분에 데이브는 점점 체중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조금 줄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1년 동안 무려 약 80kg을 감량했습니다. 그 결과 데이브는 훨씬 건강하고 행복한 조랑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4위. 소. 호주에는 니커스라는 이름의 거대한 소가 있습니다. 이 소는 엄청난 몸집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니커스는 암소가 아니라 거세된 수소, 즉 스티어입니다. 니커스의 키는 어깨 높이 기준 약 1.95m에 달하며 몸무게는 약 1360kg에 이릅니다. 보통 이런 소의 운명은 도축장으로 가는 것이지만 니커스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몸집이 너무 거대한 덕분에 오히려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인터넷에서 크게 화제가 되면서 유명한 동물이 되었습니다. 니커스의 주인인 제프 피어스는 전 세계 여러 언론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거대한 소에 대해 취재하고 싶다는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니커스는 너무 커서 도축장에서 처리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농장에서 살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니커스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거대한 몸집으로 자라게 되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햄버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것은 아니기를 바랄 뿐입니다. 지금 니커스는 다른 소들과 함께 들판에서 여유롭게 지내며 자연 속 삶을 즐기고 있습니다. 흔히 과체중은 건강에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니커스의 경우에는 오히려 그 몸집 덕분에 목숨을 구한 셈이 되었습니다. 3위. 코끼리 물범. 이번에 소개할 동물은 정말로 먹는 것에 집착하는 종입니다. 바로 코끼리 물범입니다. 코끼리 물범의 암컷은 새끼를 낳은 뒤 바다로 돌아가면 거의 먹는 데에 모든 시간을 씁니다. 말 그대로 먹이를 보면 계속 먹는 생활을 합니다. 이 해양 포유류는 바다에 있는 동안 체중을 늘리는 데 거의 집착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몸속 지방 비율이 무려 40%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코끼리 물범은 일생 중 약 10개월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육지로 올라오는 시기는 번식과 출산을 할 때뿐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는 거의 먹지 않고 바다에서 쌓아둔 지방으로 버텨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바다로 돌아가면 본격적인 먹기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지방을 많이 축적하는 이유는 단순히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몸에 지방이 많아지면 부력이 커지기 때문에 물에 더 잘 뜨게 됩니다. 그러면 헤엄칠 때 소비되는 에너지가 줄어들고 사냥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다시 더 많은 먹이를 잡을 수 있고 결국 몸집은 더 빠르게 커지게 됩니다. 코끼리 물범이라는 이름은 코가 코끼리처럼 길게 생겼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하지만 이 이름은 어쩌면 이 동물의 엄청난 식욕을 보고 붙였어도 어울렸을지도 모릅니다. 이 동물은 정말 거대한 몸집을 자랑합니다. 가장 큰 개체는 무려 약 2500kg까지 나가기도 합니다. 바다에서 약 10개월 동안 먹이를 마음껏 먹은 뒤에는 정말 매일이 크리스마스 같은 잔치였던 것과 다름없는 몸 상태가 됩니다. 2위. 호랑이. 보통 호랑이라고 하면 날렵하고 치명적인 사냥기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근육질 몸매에 빠른 움직임, 그리고 강력한 포식자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중국의 한 동물원에서 촬영된 영상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 영상 속에는 엄청나게 살이 찐 호랑이가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마치 설탕이 잔뜩 들어간 시리얼을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중국 국영 매체에서는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호랑이가 체중을 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호랑이 전문가들은 이 주장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영상 속 호랑이는 단순히 살이 조금 찐 정도가 아니라 건강에 문제가 될 만큼 심하게 비만 상태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시베리아 호랑이는 호랑이종 가운데 가장 큰 종이며 모든 대형 고양이과 동물 중에서도 가장 큰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야생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먹이를 많이 먹었다고 해도 활발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중이 조절됩니다. 사냥을 하고 먹이를 추격하고 넓은 영역을 돌아다니며 활동량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생활하는 호랑이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먹이를 얻기 위해 달릴 필요도 없고 사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먹이를 받아먹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활동량이 부족해지면서 체중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비만 상태의 호랑이는 건강하지 않은 호랑이입니다. 그래서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원 측에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 호랑이들이 다시 건강한 몸 상태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식단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을 걸어 다닐 때 허벅지살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다시 건강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1위. 곰. 호랑이와는 달리 불곰은 겨울잠을 자기 전에 가능한 한 최대한 살을 찌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국 알래스카에 있는 카트마이 국립공원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립니다. 바로 팻 베어 위크. 우리말로 하면 뚱뚱한 곰 주간입니다. 이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살을 찌운 곰을 사람들이 투표로 뽑습니다. 현재 챔피언은 홀리라는 이름의 암컷곰입니다. 홀리는 여름 내내 가능한 한 마른 먹이를 먹으며 다른 곰들을 압도하는 체중 증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홀리가 얼마나 많이 먹는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곰은 단 3시간 동안 연어로 약 67,000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 양은 핫도그 약 300개를 한 번의 식사로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몸에 축적된 지방은 겨울잠 동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홀리는 겨울잠을 자는 동안 새끼를 낳게 되는데 몸에 저장된 지방을 이용해 새끼들을 먹일 젖을 만들어냅니다. 이 덕분에 새끼곰들은 더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연 속에서 살아남을 가능성도 훨씬 높아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 새끼들도 어미처럼 자라게 되겠죠. 어쩌면 만화 속 요기베어처럼 항상 먹을 것을 찾아다니는 곰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동물들 중 어떤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싶으신가요? 혹시 여러분도 불곰처럼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나요? 그리고 겨울 내내 잠을 자는 생활을 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다른 흥미로운 영상들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